들어가 봐도 되겠죠? 자, 요즘 난리도 아니죠. 삼성전자가 하루에 그냥 마이너스 10%. 그죠? 그리고 다음 날은 또 11%.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장이 나오는데 저도 25년 동안 처음 봅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박 같은 시장인데요. 근데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인류가 더 성장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자빠질까요? 당연히 성장합니다. 그걸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이 잔파도는요, 저희들이 좋은 어떤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키워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좀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제가 조금이라도 없애드리려고 전체적인 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주제는요, 우주전쟁이라는 테마를 갖고 왔는데요.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자,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그쵸? 그 얘기는 거꾸로 무슨 얘기죠? 알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쫄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면 안 집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첫 번째 타겟은 어디가 될까요? 자, 어디가 되겠습니까?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2번. 또 없네요. 그럼 3번입니까? 어허. 굉장한 인사이트입니다. 근데 왜 3번이죠? 네? 그렇죠. 근데 답은 4번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위성을 먼저 쏘옵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세상은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총알이 날아가질 않아요. 이젠 데이터가 날아다닙니다. 그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게 인류의 첫 번째 고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너무 많은 데이터 센터와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요, 지구가 너무 아파요. 환경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의 토끼를 잡아야 이 미래의 세상은 일어나는 거예요. 자, AI가요, 콕 집어줘요. 저기 타격해. 엊그제도 지금 이란 맨날 저러잖아요. 그죠? 그거 팔란티어. 거기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클로드, 챗GPT 들어보셨죠? 챗GPT는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이 클로드라는 데가 원래는 구글에 있던 직원들이에요. 그게 엔스트로픽이죠. 구글 지원했는데 구글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 AI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직원들이 왜 안 해? 해서 나와서 만든 데가 오픈 AI고요. 근데 오픈 AI가 나왔는데 오픈 AI는 원래는 비영리 기관이었거든요. 근데 돈을 벌려고 하는 거라. 그래서 제일 또 최고의 기술자 2명이 남매가 튀어나와서 나온 게 저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입니다. 근데 이 세 개가 전 세계 AI를 다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란과의 전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클로드는, 즉 엔트로픽은 우리 살상 무기는 안 돼, 안 할 거야 라고 반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열받아 버렸죠. 야, 국방부 모든 거 우리나라 엔트로픽 쓰지 마. 그래서 반사이익으로 오픈 AI를 쓴 거예요. 챗GPT를. 그런데 또 사람들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야, 앞으로 그는 오픈 AI는 쓰지 마. 해갖고 탈퇴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굉장히 지금 민감한 지금 부분인데요. 그만큼 총알이 문제가 아니고요. 데이터와 AI가 모든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날 폭격을 당했을 때 이란에서 모든 통신 시설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테슬라의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의 거기에 무선 송신기를 갖고 있는 이란인들이 그거를 켜서 전 세계로
방송을 보낸 거예요. 우리 이렇게 폭격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중국이요,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냈는데 미사일이 아니라 전자파를 이용을 해,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요, 위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무기를 개발해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전화를 받았어요. 우크라이나한테. 무슨? 야, 스타링크 좀 꺼줘. 어디 거? 러시아 거. 왜? 그거 좀 꺼주면 우리가 가서 알아서 할게. 그래서 러시아에 돌아다니는 스타링크 위성 몇 개를 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러시아는 지금 통신 자체가 안 돼버리잖아요. 그 틈을 타서 우크라이나가 모든 걸 폭격해갔고요, 며칠 만에 최대 영토를 획득해버립니다. 말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돼버리는 거예요. 즉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전쟁이 바뀌었습니다. 자, 우주하고요, 이 AI, 왜 갑자기 우주가 나오느냐? 우주는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결국엔 AI가 없으면 이젠 전쟁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그 모든 AI를 통해서, 그리고 스타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주면 그 정보에 맞춰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패러다임이 화력이 아니라요, 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스타링크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죠. 하드웨어가 뭐죠? 눈으로 만질 수 있는 딱딱한 거, 그게 하드웨어죠. 근데 그 하드웨어는 이젠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탱크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방산 요즘 날아가고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인 거는 우리나라 그 방산에 날아갈 수 있는 건 그 소프트웨어, 속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소프트웨어가 이젠 전쟁을 바꾸고 있다는 거죠. 자, 왼쪽에 있는 러시아 탱크는요, 스타링크가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 스타링크를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확하게는 미국은요, 그 스타링크를 이용을 해서 러시아의 모든 좌표를 다 찍어버리고 있어요. 이란도 똑같고요. 그래서 우주에 눈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눈이 당연히 뭐겠죠?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인공위성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권에 돌고 있는 우주 위성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몇 개쯤 될까요? 9,000개입니다. 근데 그 9,000개 중에서요, 6,000개가 미국 스타링크에서 쏘아 올린 위성이에요. 자, 그리고 스페이스 X, 이것도 머스크 거죠. 여기 스페이스 X하고 지금 XI하고 합병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조만간 그 이유를 천천히 가보자고요. 자, 그런데 저거를 가려면 요 우주선이 필요한데요. 지금 그 띄우는 비용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쏘아 올리는 돈이 덜 든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은 위성을 쏘을 수 있을 거고요. 그 위성이 전 지구를 돌다 보면 이제는 전쟁의 양상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상 데이터 시대는 저물고요, XAI 차세대 모델 학습은 스타링크와 연결된 궤도 슈퍼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자, 슈퍼컴이라는 건 당연히 최고의 컴퓨터고요, 궤도라는 건 당연히 우주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 사람과 맞습니다. 샘 올트만. 이 사람은 원래 오픈 AI를 이 둘이 같이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우리는 AI를 누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사용하자라고 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갈수록 이 오른쪽에 있는 샘 올트만이 뭔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라. 그래서 둘이 사이가 갈라집니다. 갈라져서 별거를 하죠. 근데 그 맞수인 샘 올트만 자체도요, 데이터 센터는 이젠 우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천재 2명이죠. 한 명의 천재가 더 있습니다.
메타의 자크버거죠. 이 사람도 천재예요. 물론 유태인입니다. 유대인인데요. 이 세 사람이 전부 그 유대인들인데요. 유대인 돈을 쓰거나 실제 유대인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페이팔 마피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피아 잘 아시죠? 그 마피아인데 진짜 마피아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모든 페이팔이라는 미국의 기업에서부터 출발해갖고 팔란티어, 그 다음 오라클, 이 모든 게 그 페이팔이라는 시작점부터 시작한 마피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현존하는 전 세계의 천재 3명입니다. 이 세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우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무조건 앞만 보고 갈 거야, 이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그 좋다는 구글, 알파벳, 메타 다 박살났잖아요. 삼성전자 하루에 10% 빠졌어요. 그러면 그때 이란 전쟁이 이 가야 될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가져가는데 어떤 방해를 했나요? 아니죠.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인류는요,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두려운 거예요. 왜? 아침마다 뉴스가 나오고 눈만 뜨면 뉴스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러잖아요. 유가가 200불 간다고 두려운 얘기만 하다 보니까 내가 쫄아버린 거예요. 세상은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갈 길은요, 발전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데이터 센터가 뭔지부터 가볼게요. 세종시에 가면요, 네이버에서 만든 각이라는 엄청 큰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큰 건데요. 축구장의 20배 크기예요. 그럼 그 속에 다 뭐가 있느냐? 다 컴퓨터가 들어가 있죠. 근데 예전의 컴퓨터는요, 한마디로 저장용이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한다 해서 데이터 센터예요. 근데 요즘은요, 저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죠? 연산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컴퓨터를 쓸 때 제일 많이 사용했던 건 뭡니까? 워드 작업을 하죠. 엑셀 작업을 하고요. 영화를 봅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몇 장, 10권, 10개씩만 저장을 해도 다시 모자라서 메모리를 늘리고 이랬잖아요. 즉 10년 전만 해도 컴퓨터는요, 저장용이었어요. 근데 요즘 챗GPT 써보시죠. 자, 그 챗GPT 할 때 어떻습니까? 뭔가를 물어보면 버벅거리는 게 오래 걸리면 짜증이 나죠. 이씨,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리고 내가 지난번 말해줬던 거를 까먹고 그때 뭐라고 하셨죠? 이렇게 물어봅니까? 아니죠. 거기에 연장선으로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반도체 역할을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뭔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메모리라고 하죠. 그래서 반도체는 첫 번째가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죠. 자, 또다시 이번엔 챗GPT가 뭔가를 설명해서 이건 어떻게 돼? 라고 했을 때 버퍼링과 함께 이러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즉답적으로 얘기를 해주죠. 그게 뭐죠? 연산입니다. 그 연산은 메모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해내는 게 GPU, CPU, NPU, TPU 같은 그런 반도체예요. 그건 누가 제일 잘합니까? 당연히 미국이 제일 잘하죠.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 퀄컴, 애플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반도체들을 한 방에 모아놔서 만들어야 되는데, 자, 세종시의 네이버가 각을 만들 때 왜 하필이면 세종시까지 갔겠죠? 서울에 하면 되는데. 첫 번째, 땅이 없죠. 그리고 내가 거기다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나죠? 다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 동네는 안 돼. 왜 우리 동네? 니네 동네에서 해. 이런 걸 님비 신드롬이라고 하죠. 그리고 전력을요, 엄청나게 먹어요.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전력이 없으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그거를 전력이 돌아가면서 뜨거워집니다. 그것도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그걸 식혀줘야 되는데 물이 필요해요. 게다가 인허가를 안 내려줍니다. 누가 구청장이 되고 누가 시장이 되고 누가 지사가 되느냐에 따라서요, 그게 판단이 달라져 버려요. 근데 우리나라 모양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은 더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낸 게 우주로 가자 이겁니다. 자, 전력이 핵심인데요. 트럼프가 그래서 빅테크를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지난주였죠? 다 와. 그리고 전력 니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 얘네들 다 7개사 불러갖고요, 너네 전기요금 있잖아, 이렇게 하겠다고 도장 찍어. 왜냐?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중간선거가 있는데 중간선거는 누가 찍어주죠? 빅테크가 찍어줍니까? 일반 시민이 찍어줍니까? 시민이 찍어주죠. 그 일반 시민들한테는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뭐죠? 물가예요. 야, 전기세가 10,000원 나오는데 갑자기 10만 원이 나와버린 거야. 이유는 애플에서 데이터 센터를 너무 많이 써갖고 전력값이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럼 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면 네가 다 누구 때문이야? 트럼프 때문이야. 안 찍어준다는 거예요. 공화당을 안 찍어주면 자기는 이제는 레임덕에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라. 그래서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요거죠? 전기요금 상승되면은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은 안 찍어줘요. 자, 왼쪽에 있는 이 데이터 센터가요, 테슬라가 짓고 있는 건데요, 이름이 뭡니까? 테라죠. 테라. 자, 우리 메가라는 거 들어보셨죠? 메가바이트. 그 위가 뭡니까? 기가죠. 기가. 1기가 막 이러면서, 와, 1기가? 몇 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이젠 기가가 아니라요, 그 위, 테라라는 제일 높은, 그 위에 또 나오겠죠, 조만간에. 테라라는 용량을 만들어내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저걸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저게 과연 전기를 얼마나 먹을까 상상도 못합니다. 자, 전 세계 전력이요, 22년에서 단 8년 만에 5배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저 전기는 어디서 만들 거냐 이거죠. 자, 전기를 만들려면 기존에는 뭘 이용했죠? 화력발전소 혹은 LPG, LNG를 사용해서 가스를 이용해서 만들었죠. 근데 지금 이란에서 저렇게 거기를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원유가 못 들어오니까 화력발전소를 못 돌릴 거야. 그러면 삼성전자도 반도체를 못 만들어낼 거야. 이런 계속되어지는 도미노 같은 두려움이 싹 트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전력 때문입니다. 자, 반도체가요, 저렇게 많은 반도체들이 모여 있으면요, 당연히 전기와 발열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그거를 물리학적으로 봐보면요, 자, 맨 위에 전력은요,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는요, 고압이 들어와 버리면, 갑작스럽게 압력이 확 들어와 버리면 반도체가 다 타버려요. 그래서 항상 압력을 낮춰줘야 됩니다. 근데 전력을 집어넣는 건 똑같은 전력인데 전압을 낮추려면 뭘 올려야 되겠죠? 당연히 전류를 올려야 되겠죠. 근데 전류는 또 보니까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입니다. 저항이 뭐죠? 막으려고 하는 게 저항이잖아요. 그럼 전류를 올리니까 당연히 저항도 올라가다 보니까 저항은 막으려고 하는 힘이죠. 그럼 뭐가 당연히 생기겠죠? 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반도체가 많이 돌아갈수록 저항 때문에 열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버리면 우리 휴대폰을
귀에 대고 막 전화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뜨거워져서 귀가 데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터져버리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휴대폰 같은 속에 들어가는 저기 반도체는 굉장히 저전압 AP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보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낮은 전압을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무조건 빨리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쿨링 낮춰줘야 되겠죠. 그 방법이 바람으로 공기로 해주는 방법, 그리고 물을 반도체 사이에 이렇게 돌리는 방법, 그리고 아예 세 번째는 물 속에 박아버리는 액침 냉각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겨요. 아무리 공기로, 에어컨으로, 물로 해도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HVAC, 요게 새로운 테마에 뭔가가 생긴 거예요. 사업이. H, 히팅이죠? 난방이겠죠? 다음 V가 ventilation이라고 해서 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AC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어컨이 되는 거겠죠. 자, 요 사업을 LG전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시작을 했네요. 우리의 미래는 요거야. 9년 연속 수상을 했답니다. 미국 그 협회에서. 즉 9년 전부터 수상을 했으면 그 전부터 준비를 한 거죠. 즉 LG는 이젠 더 이상 세탁기, 냉장고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미 바뀌었어요. AI, 로봇, 그리고 전자, 자동차 있죠? 그리고 요 HVAC의 테마입니다. 자, 그랬더니 삼성, 따라쟁이죠? 저 둘은요, 영원한 적수예요. LG가 해? 야, 우린 뭐 했어? 그래서 작년에 삼성전자가 유럽에 있는 2조 5천억을 들여서 유럽 최대의 독일 회사를 인수를 해버립니다. 왜? 삼성전자는 돈은 많잖아요. LG를 잡아버리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예 물에 빠뜨려버리자. 액침 냉각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땅이 말라가요. 물이 너무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저 물을, 바닷물을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물을 어디서 가져올 거야? 이게 문제죠. 자, 반도체는 칩이 그 회로를 들여다보면요, 넓은 칸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나노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노가 예를 들어서 20나노면 넓은 거예요. 그러다가 10나노면 더 짧은 거, 반으로. 그리고 그게 2나노면 5분의 1로 더 줄어드는 거죠. 당연히 어느 거 만드는 게 어렵겠죠? 2나노가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하고 TSMC가 다 2나노까지도 지금 성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2나노까지 가려니까요, 물이 28나노가 100리터를 드는데 5나노일 때는 3배가 늘립니다. 그리고 그걸 2나노로 내려가니까 600리터 갈수록 늘어가는 거죠. 그 물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반도체가 미세화될수록 물은 더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빅테크들이요,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AWS가 아마존인데요. 저 중에서도 누가 제일 낫습니까? 아마존이 그나마 가장 친환경의 기업의 대표 주자입니다. 아직 현존하는 기업 중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 AI죠? 얘가 계속 뭐라고 찡찡대요. 히딩크가 한 말이죠. 나 아직도 배고파. I'm still hungry. 뭐가 좀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게 만들어 봐봐. 왜? 인간의 욕심이죠.